여러분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야. 지금 나냐연대기가. 나냐연대기 작가 C.S. 루이스에 대해서 왕세호가 들려줄게요. 여러분 집에 옷장이 있지? 옷장을 열었는데 그 옷이 아니라 그 속에 눈 덮인 숲이 펼쳐져요. 어떻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신나겠지? 옷장 깊숙한 곳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요. 가로등 아래에서 우산을 든 반인반수 툰누스 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숲속 동물들은 사람처럼 말을 하고 사악한 마녀가 있어요. 나라 전체를 긴 겨울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위대한 사자 아슬란. 이 놀라운 이야기. 이 이야기를 쓴 게 영국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작가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가 처음부터 유명한 작가였을까요? 물론 아니죠. 아닙니다. 그는 역시 어렸을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고 싶어서 책 속에 피신을 했고요. 수없이 질문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자란 아이였어요. C.S. 루이스는 1898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친구들은 그를 잭이라고 불렀어요. 어린 루이스, 잭은 집에 아주 책이 많았어요. 비가 내려서 밖에 나가지 못하면 그런 날에는 집안에 딱 박혀가지고 책을 꺼내 읽었어요. 책장을 펼치는 순간 평범한 방은 모험의 세계로 바뀌었어요. 루이스에겐 형이 있었어요. 원이라는 형. 늘 함께 책을 읽고 상상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동물들이 사람처럼 말하고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있고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형제는 그 나라의 지도까지 막 만들고 역사도 만들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이때 루이스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책을 읽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세계를 여행하고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 또 작가들은 아직 세상에 없는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야기 속에 빠져서 여행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어린 시절 그 상상놀이 이런 것들은 커서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고 상상하는 거 나중에 커서도 엄청 중요한 일이 돼요. 루이스가 9살 때였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여러분 9살 다 됐지, 그치? 엄청 슬픈 일이지? 그래서 루이스에게는 세상이 막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 있던 어머니가 이제 오늘부터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학교 생활에서도 힘들고 외로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마음대로 되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이 학교가 좀 이상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정신병원에 가고 약간 어렸을 때 충격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루이스가 현실의 어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어디로 피했습니까? 찾아간 곳은 늘 책이었어요. 그는 신화, 전설, 영웅 이야기, 옛 시들, 고전 이런 것들에 빠져 있었어요. 북유럽 신화 있죠? 그런 것들의 신비로운 세계, 그리스, 로마, 옛날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늘 찾아다녔어요. 책은 슬픔을 없애주는 건 아니고 외로움을 없애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 속에서 이런 걸 발견한 거야. 루이스, 너만 이런 슬픔을 겪는 게 아니야. 너만 어머니를 잃은 게 아니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죽고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다시를 용기를 냈었어.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고전 속에, 이야기 속의 인물들은 아주 먼 시대에 살았고 그런 옷을 입었고 그런데 마음은, 생각은 지금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아킬레우스 얘기 읽었습니까? 오디세우스도 읽었죠? 아킬레우스도 분노했고 화가 났고 죽었고 오디세우스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인간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소크라테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질문했어요. 자기도 모른다고 했어요. 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청년이 됐어요. 루이스는 그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어요. 그는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참호 속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동료들이 막 죽어나가고 전투 중에 심지어 부상을 입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전쟁은 이야기 속에 신나는 모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공포와 죽음과 이런 것이 널려있던 세상이었어요. 루이스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단순하게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뭐 싸움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니아 연대기의 인물들은
두렵지 않아서 용감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두렵지만 그거를 극복하려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옳은 일을 선택할 때 늘 용기가 필요하고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막 따돌림 당하고 맞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야 얘들아 그러지 마. 그건 옳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옳은 일을 할 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올바른 일을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넘어진 사람에게, 다친 사람에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라고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도 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거대한 검을 들고 마법의 능력을 가지고 마녀와 싸울 일은 거의 없죠. 이야기 속에서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용기를 내야 되고 겁을 물리쳐야 되고 거짓말을 하고 싶은 순간에 또 친구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싶은 순간에 내 잘못을 숨기고 싶은 순간 그런 순간이 찾아와. 이야기 속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바로 그때 나냐 연대기 그 모험을 한번 읽어보세요. 루이스에게는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문학도였고 언어학자였던 여러분 톨킨 아닙니까? 톨킨? 반지의 제왕 읽어본 사람 반지의 제왕, 호빗 영화로도 본 사람 있겠지? 둘은 굉장히 친했어요. 의견을 주고받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톨킨은 반지의 제왕을 썼고 C.S. 루이스는 나니연대기를 쓴 거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의 아주 대표적인 판타지 소설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나니의 연대기도 읽고 반지의 제왕도 꼭 읽어보세요. 엄청난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 그리고 특히 루이스도 이 C.S. 루이스도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으면서 이상한 그림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자꾸 이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숲속에서 우산과 여러 가지 꾸러미를 든 반인반수 그런 존재가 걸어가요. 숲속을. 그는 오랫동안 그 장면이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자꾸 이런 모습이 이런 이미지가 이런 사진 같은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걸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장면을 따라서 생각하다가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게 사자와 마녀와 옷장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그렇게 탄생했어요. 어렸을 때 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한 장면, 그거를 따라가서 책을 만든 거예요. 좋은 생각은 언제나 완벽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장면, 아주 작은, 뭐지? 이상한 장면, 짧은 문장, 이런 걸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쓰는 것도 어렸을 때 어떤 생각들, 상상,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의 엄청 풍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동물들이 말할 수 있다면 옷장 안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면 겨울이 100년 동안 이어진다 보면 사자가 왕이라면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마음속에는 수많은 상상과 이야기의 씨앗이 쌓이게 돼요. 읽는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씨앗은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무럭무럭 알게 모르게 쌓이고 자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만의 생각과 먼 기회를 만나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서는 저 배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곧 나올 것 같아요. 5%밖에 없어요. 알았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알고 있을게. 알겠지? 독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외우고 막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만의 생각이 싹 틉니다. 독서를 통해 가지고. 루이스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세상에 없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이전에 완전히 없던 자기만의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 로마, 북유럽 신화, 전설, 세기사 이야기, 성경, 옛시, 철학 이런 것에 이미 많은 이야기의 씨앗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이 루이스의 마음에서 모여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전을 읽고 책을 읽는 거는 오래된 창고와 같습니다. 그 안에 수천 년 동안에 사람들이 발견했던 사실, 이야기, 질문, 지혜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을 읽잖아? 고전을 읽으면 이런 질문들 만나게 돼요.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 힘이 강한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힘을 사용해야 하는가?
친구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좋은 왕과 나쁜 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다를까? 죽음과 이별 앞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런 많은 질문들. 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어져 왔던 그 질문들. 책에 있어요. 답을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좋은 책을 접하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책을 읽으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느끼는 두려움, 외로움, 질투, 후회, 화, 분노, 이거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책을 펼치면 그건 아주 오래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영웅과 위대한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걸 느꼈던 거예요.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 에드먼드는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가족을 배신했어.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을 배신하고 여러분 형제를 배신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유혹이 다가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잘못으로 그냥 배신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나중에 용서를 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마주하고 인정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루시도 있죠, 루시.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피터처럼 책임져야 할 그 무게감,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도 있고, 에드먼드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엄청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때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내가 결정해. 지혜를 갖고 너가 결정해. C.S. 루이스는요, 어렸을 때 전쟁, 어머니의 죽음, 상처가 많았고 외로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읽었던 그 고전들, 신화, 친구들과 나눈 대화,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어떤 상상 하나, 그렇게 해서 이야기 꾸러미를 세상에 펼쳐놓았어요. 그리고서 그 책을 읽는, 나녀연대기를 읽는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너는 무엇을 위해서 용기를 낼 것이니? 힘을 갖게 되면 너는 어떻게 그걸 사용할 것이니? 잘못한 친구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니? 용서를 할 수 있니? 모두가 믿지 않아도 진실을 말할 수 있니? 독서 이거 여러분 퀴즈 풀고 시험 문제 맞추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 그런 것들을 미리 보는 거예요. 왕이 되기도 하고 겁쟁이가 되기도 하고 영웅이 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가 생활하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선택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좋은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가능한 거야. 여러분 책 안 읽고 맨날 학교, 학원, 집만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지 같은지, 옛날 사람은 어떤지 알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맨날 똑같은데. 밥 먹고 자고 싸고 하여튼 그것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혜를 쌓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책장을 펼쳐서 책을 한번 읽었던 한 페이지를 읽고 또 마음에 어떤 장면을 하나 새겨 넣은 거 엄청 위대한 일입니다. 나중에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어떤 나무가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야, 오늘 C.S. 루이스에 대해서 재밌었습니까?